충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추석 연휴의 영향인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미호천 일대는 생활문화의 변천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보고로 평가받습니다. 학계에서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미호강 프로젝트로 미호천 일대 역사가 재조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와 연계한 청주 지역 7개 미술관의 브릿지 전시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개 미술관에 각기 특색 있는 회화와 설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충주 탄금호에 국내 최초의 친환경 전기 유람선이 취항했습니다. 충주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9월 들어 가장 많은 60명, 오늘도 56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전체 누적 확진자가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5,000명을 돌파한 지 29일 만에 1,000명이 추가 확진될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빠른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확산세가 계속될지는 며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신중한 판단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선별진료소가 북새통을 이뤘는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2,000명 선이었던 검사 인원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5,1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일상 복귀를 앞두고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어제 청주에서만 33명, 도내 전체로는 9월 들어 가장 많은 6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9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발 확진자는 오늘도 9명이 추가됐습니다. 한 학교에서도 어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북 전체로는 누적 확진자가 한 달도 걸리지 않아 6,000명을 넘어섰는데 추석발 확산세가 현실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 사흘에서 닷새가량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나온 청주시의 경우 자꾸 4단계 기준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데다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영업 시간을 제한을 시키면 정말 엄청난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최근 숙식을 같이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입국 이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 직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시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 직원들이 입사 이후 줄곧 수십만 원씩 임금을 떼어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업체 대표의 가족이 일은 안 하고 인건비를 챙겨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시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 계약을 맺은 A업체 직원들은 최근 다른 업체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청주시로부터 입수한 다른 위탁업체와 A업체의 원가 계산표를 비교해봤더니 업체별로 1인당 수거원 인건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월급은 A업체 직원들이 70만 원가량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수거원들은 청주시가 만든 동일 항목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수십만 원씩 급여 차이가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알기로 시에서 똑같이 책정된 낙찰률로 임금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타 회사보다 50에서 8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업체의 수거원으로 등록된 12명 중 1명은 업체 대표의 가족입니다. 수거원들은 해당 직원이 실제 수거 업무에는 거의 투입되지 않는데 청주시가 수거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배정한 노무비에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거 업무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부장이라는 직급으로 회사에서 그냥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방한복과 절단장갑 등 청주시가 피복비로 1인당 130만 원가량 지급했지만 정작 직원들이 받은 건 반팔티와 형광조끼, 일회용 우의 등이 전부였습니다. 면티 하나 나와요, 1년에 하나.
당한 적도 없고요. 우리 500원짜리 빅리를 아시죠? 그거 1년 한 사람당 10개 정도 지급되고요. A업체 대표는 지금까지 청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임금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족의 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선 수거 업무 외 다른 사무를 했다며 의혹 제기는 오해라고 주장합니다. 직접 농업비로 지급된 명목이 직접 노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가족분들에게 아니면 본인 아는 분들에게 지급된 것이 가장 문제이고요. 청주시는 해당 업체의 임금 지급과 고용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가 6,500억 원을 투입해 친수 공간 조성을 뼈대로 하는 미호강 프로젝트에 나섰는데요. 학계에서는 미호천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 의미도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 청주 오송읍 만수리에서 구석기유물이 1만 점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55만 년 전 북경 원인과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도 원인이 진출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쌍청리식 토기 또는 금강식 토기가 출토된 오송읍 쌍청리는 국내 대표적 신석기 유적으로 꼽힙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는 15,000년 전 순화벼로 세계 벼농사 기원을 밝힐 획기적 발견으로 세계 언론과 학계에 소개됐습니다. 이 모두가 미호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적들입니다. 미호천 일대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유적은 50여 곳.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생활문화의 변천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보고로 평가받습니다. 청주가 어떤 면에서 이 중원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이 되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미호천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반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모습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만수리 유적과 쌍청리 유적은 사라진 지 오래고 표지석조차 없습니다. 소로리 유적은 20년이 넘도록 기념관도 없이 추가 발굴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고양시가 소로리보다 만년 늦은 가와지 벽시를 위해 박물관까지 세운 것과 대조적입니다. 다른 유적도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대 원삼국 시대 대규모 취락지는 아파트 단지로 변했고 최근 청주 전시관 부지에서 확인된 청동시대 마을 유적도 착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학계에서는 미호강 프로젝트가 미호천 일대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 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중요한 역사 자료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전시,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미호천이 간직한 유구한 역사가 미호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올해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문화제조창에서 열리는 본전시와 함께 청주 지역 7개 미술관과의 브릿지 전시도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7개 미술관이 각기 특색 있는 회화와 설치, 미디어 아트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문화제조창 야외 광장에 집과 벤치, 테이블 등 8점의 작품이 설치됐습니다. 우주가 한자어 지부, 집주가 모여 이루어졌듯 이상적인 주거 공간과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애완견과 애완묘, 도마뱀 등을 박제한 사진과 살차분에 사용된 흙으로 빚어낸 돼지 형상이 인간과 동식물과의 공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도시 환경이라든지 반려동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술을 통해서 좀 다른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쉐마 미술관에서는 해방 이후 태어나 한국 현대미술의 토대를 놓은 원로 작가 12명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지와 묵, 오일 스틱을 활용한 황창배 작가의 무제 등 작고한 작가 3명의 작품 세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이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미술 전시를 통해서 치유와 공생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관 5주년을 맞은 청주 시립미술관에서는 방서강 가속기 유치를 기념해 빛이 갖는 의미를 예술가의 시각으로 담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미디어 아트 등 11명의 실험적인 작품이 시선을 끕니다. 과거의 회화 속에서의 빛이라는 것이 작품에 많이 이제 드러나서 오늘날은 미디어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빛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청주 지역 7개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는 텀블러와 향초 등의 기념품과 함께 추첨을 통해 찻잔 등의 공예품이 주어집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 탄금호에 국내 최초의 친환경 전기 유람선이 취항했습니다. 비록 반쪽 운항이지만 탄금호의 시원한 풍광과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호와 조정지댐 사이 그림처럼 자리한 탄금호. 이 탄금호에 국내 최초로 친환경 유람선을 띄우는 사업이 추진 6년 만에야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원 72명, 55톤 규모의 탄금호 일렉트릭입니다. 당초 태양광 유람선으로 계획됐지만 수차례 사업 변경 끝에 결국 전기 유람선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전기 선박 인증을 취득했고 야간까지 하루 5차례 40분 코스로 운항에 들어간 겁니다. 정식 취항 이후에는 이곳 조정경기장 계류장에서 중계도로까지 왕복 5km 구간을 운항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 당시 조정경기장에서 세계 무술공원을 거쳐 용섬을 돌아오는 왕복 10km의 코스였지만 인근 수상스키 업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반쪽 코스에 그친 겁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4차례 시행된 시범 운항에는 100% 사전 예약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초 친환경 전기 유람선으로서 탄금호 일대의 명물거리로 그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취항한 탄금호 전기 유람선이 충주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SPC 삼립 청주 공장에 집결해 철야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조합원 300여 명이 오늘 오후 농성을 풀고 대부분 해산했습니다. 어제 세종시 집회가 막히자 청주시 송정동 SPC 삼립 청주 공장으로 집결한 조합원들은 철야 농성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물류 출하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어제 오후 늦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차벽으로 봉쇄한 채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SPC 자본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는 오늘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 교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이해가 커진 만큼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확진자 수 집계에 집착하는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치료 전담 병원의 의료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2세에서 17세에 대한 백신 접종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관위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다음 달 15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선거 사무장에 벌금 1,000만 원 확정으로 정정순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현재 여야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며 물밑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예비 후보자 등록은 11월 9일부터 가능합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지난달 30일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사무처는 부대 의견에 명시된 대로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말까지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변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크 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형 스포츠로 시는 15억 원을 들여 4만 제곱미터 36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